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트럼프는 정했다. 똘똘한 아파트도 폭락각 80%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트럼프를 주시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 부분을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서히 윤곽이 뚜렷해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최근에 주식시장 볼 것도 없다. 관세는 미국을 강하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디톡스 기간이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주식에다가 주식시장에 재정을 풀지 않겠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실물 경기가 훨씬 중요하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메리칸 드림 이야기도 했었고, 그리고 워싱턴 다음으로 내가 큰일을 했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웃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맞는 말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지금처럼만 한다면은 아마 트럼프는 워싱턴 다음으로 큰일을 한 대통령으로 기억될 수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일단 트럼프 등장에 단초를 깔아준 바이든 정부 이야기부터 합니다. 옐런, 위대한 학자일지는 모르겠지만 역대급으로 실패한 굉장히 무능한 장관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이든, 옐런 완전히 실패를 했죠. 그래서 미국 선거는 며칠간 개표를 해야지 결과가 나오는데 개표한 첫날 압도적인 표차로 트럼프가 당선되는 그런 단초를 제공한 것이 바이든 정부입니다. 이 사람들은 옛날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했습니다. 교과서에 나와 있듯이 화폐 환상을 이용해서 돈을 마구 찍어내서 피를 좀 상승시키고 물가를 상승시키고 그리고 명목 임금은 상승하더라도 실질 임금은 하락시키는 방법을 택해서 한마디로 화폐 환상을 이용해서 물가는 많이 올리고 경제 성장은 또 이루어지게 하고 반면에 노동자들은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 주가를 부양했었는데 대실패죠. 결과는 대실패입니다. 정권 교체 이런 겁니다. 주가 3배 뻥튀기 해줄게. 돈을 풀어서 돈 가치를 똥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런데 월급은 1.5배 정도 더 줄게. 이러니까 선거에서 완전히 패배를 한 거죠. 바이든 정부는 역대급 실패한 정부로 아마 기억될 것 같습니다. 바이든 정부 이후로는 주가하고 당선 여부하고 무관하다. 이런 공식이 아마 성립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실패. 그리고 나서 트럼프가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은 범죄자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또라이라고 그러지만 역대급으로 똑똑하고 역대급으로 제정신 박힌 사람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수많은 미개인이 아니죠. 미개인이 아닙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아닙니다. 저 많은 미국 국민들이 트럼프에게 열광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진심이 통했다고 저는 봅니다. 트럼프 뒤에 있는 링컨을 봅니다. 링컨은 상징적인 인물이고 트럼프가 링컨을 좋아하는 이유는 남북전쟁 때문이 아니라 링컨이 한 행동 중에서 민간 소유 중앙은행을 반대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통화 발권은 국가의 권리니까 민간 소유 중앙은행이 발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냅두지 않겠다라고 하다가 총 맞아 죽은 사람이 링컨입니다. 그런 점에서 트럼프가 링컨을 상징적으로 많이 부각시키는 것 같은데 트럼프도 크라켄을 죽이겠다. 그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통화 발권은 국가의 권리다.
이런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 트럼프는 이런 사람입니다. 바이든 정권 때 떼돈을 벌었죠. 부자 위주의 정책을 폈기 때문에 바이든이, 트럼프는 떼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이 트럼프는 서민을 위한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로 따지면 강남에 아파트가 1000개 들고 있는데 그것도 차명으로 종부세도 안 내죠. 그런데도 1주택 완화를 없애고 종부세를 가액으로 부과하겠습니다. 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국민이 우리 대통령이라고 칭송을 하겠죠. 좀 다르게 표현하겠습니다. 화천대유 같은 사업장을 10개 이상 들고 있는데, 그리고 시행도 계속 해야 되는데 허그 등 보증 대폭 축소하고 대출은 은행 재량에 맡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지금 트럼프 행동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미래 먹거리로 돈이 가야 되니까 자기를 희생해서 허그 보증 축소하겠답니다. 전세 제도는 사실상 이렇게 하면 소멸될 것이고, 그리고 시행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크겠죠. 금리는 더 오를 겁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도 어려워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그 등 보증, 국가 보증 대폭 축소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절대 탄생할 수 없는 그런 위대한 대통령이 트럼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부터는 트럼프가 장기적으로 어떤 식으로 추구를 할 것인가, 추진을 할 것인가, 아메리칸 드림, 그리고 실물 경기 우선, 디톡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좀 설명드립니다. 요거는 추정이긴 한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확률 높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요거 꼭 들으셔야 됩니다. 앞으로 남은 여생을 편하게 보내는가 어렵게 보내는가가 결정나는 정말 중요한 방향 자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은 LM 곡선, IS 곡선, IS LM 곡선부터 설명을 드립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LM 곡선은 P분의 M은 KY-HR, 쉽게 설명드리자면 웰스 이펙트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가가 하락하면은 실질 통화량이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시중에 풀린 돈이 똑같아도 짜장면 한 그릇이 8,000원 하다가 4,000원 하면은 사람들 소비를 엄청나게 늘립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국민소득을 증대시키는 방향이죠. 제가 추정하건대 트럼프 정부 기간에는 물가가 아마 꽤 많이 하락할 겁니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 이렇게 되면은 총수요, 총공급 곡선에서 총수요를 확대시키는 그런 방향이죠. 그러면은 국민소득은 늘어나는데 물가가 또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웰스 이펙트 물타기가 진행되면서 실물 경기 둔화 요인이 생기는데 요거를 제가 보기에는 총공급 증가로 해소를 할 것 같습니다. 물가 안 오르죠. 총공급 증가시키면 물가 안 오릅니다. 총공급 증가는 노동량을 증대시키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 정책은 바이든 옐런 거꾸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돈을 안 풀죠. 디톡스입니다. 물가 하락하죠. 요 물가는 주로 당분간 주가 하락이 될 것 같습니다. 주가 하락을 통해서 달성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수요 곡선이 하락합니다. 고용을 안 하려고 한다는 거죠. 명목 임금이 내려가겠죠. 어떡하나? 트럼프가 있습니다. 트럼프가 또 작전을 짜겠죠. 주가, 실물 경기 동조화. 지금 실물 경기가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주가를
좀 내려버림으로써 실물 경기하고 주가하고 동조화를 추구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물가도 좀 하락하겠지만 그보다도 기대 물가는 더 많이 하락할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월급이 반토막 났는데 강남 아파트 가격이 3억, 5억 하더라. 그러면 버틸만 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서민 입장에서는 소비를 늘릴 수가 있겠죠. 명목 임금은 하락하지만 실질 임금은 상승함으로써 고용량이 늘어나고 그래서 총공급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켜서 물가 상승을 막을 수가 있을 것 같다. 제가 보기에는 약간은 소설이겠지만 소설 맞죠? 소설 맞지만 트럼프가 이야기하는 디톡스, 아메리칸 드림, 실물 경기 종합해서 생각해보면은 이런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향은 중국을 견제하는 방향이기도 하겠지요. 뻑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중국을 향해서 BQ를 날리고 그런데 중국은 체력이 좀 있으니까 옆에 있는 새우등이 먼저 터질 수가 있겠죠. 한국이 거품이 엄청나죠. 그러니까 지금 주택가격이 월세 상승에 기반을 둔 가격 상승이면은 아주 큰 문제는 없는데 지금은 월세는 고만고만한데 매매가만 올라가고 있는 지금 현상, 요것이 한국의 발화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의 발화점, 요 발화점을 이용해서 중국을 마탱이 보내겠다. 그런 방향으로 진행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이야기하는 아메리칸 드림, 실물 경기 중요하다, 디톡스 이러한 방향은 세계적으로 자산 가격에 그렇게 긍정적인 요인은 아닙니다. 그러면은 거품이 심하게 깔려있는 중국과 한국 이쪽 부동산 시장에 아주 큰 타격을 입힐 수도 있다.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제발 무리하지 말라 말씀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